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교사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신고 있던 양말을 물게 하고 사진까지 찍었다면 믿겨지십니까? 이 같은 일이 남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는데요. 교사들의 낮은 인권의식이 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남원의 한 농촌 초등학교 4학년 학급의 학급 규칙입니다. 욕설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는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 찍어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정했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4개월 뒤 한 학생이 욕설을 하자 실제로 양말을 입에 물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학교 홈페이지 학급 앨범에 무려 8개월 동안 게시됐습니다. 학생들하고 어떤 규약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부모의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학급에서 정해진 것으로 학생 지도를 해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제가 얘기할 때까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학생인권센터는 이 행위가 정신적 모욕감과 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고 학생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했습니다.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졸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 학생이 자퇴를 했는데 자퇴 이유에는 교사의 체벌도 포함됐습니다. 전북에선 2년 전부터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인권 의식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학교에 교사들은 인권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신분상 처분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죠.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 침해 행위를 한 교사와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새만금이 한중 FTA 산업단지 추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높았는데요.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는 새만금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심도로입니다. 내부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요구액의 28%인 225억 원만 반영됐고 메르스 사태 속에 기공식을 연기했습니다. 메르스나 가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일정 나오기가 좀 빡빡한 것 같아요. 그것도 미정입니다. 지난 2013년 어렵게 사업자를 구한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새만금 개발청과 농어촌 공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아직 협약을 못했습니다. 문안이라든가 조건들을 서로 이제 더 빠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어요.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추진단을 만들고 투자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전국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서 국회가 정상화돼서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 경우에는 이번에는 꼭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중 FTA로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만금이 모처럼 호기를 맞고 있지만 다른 여러 핵심 사업들이 부진하면서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만든 뒤 중고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600여 명의 명의로 1000여 대를 만들어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2달 전 가족들이 처음 가입했던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인은 물론 자녀들 명의로 휴대전화 여러 대가 개통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번 가서 다 빼보니까 8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한꺼번에 못 넣을 테니까 이렇게 좀 분할 좀 해주세요 해서 일단 21만 원을 넣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만든 뒤 중고폰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주
29살 문모 씨 등은 지난해부터 10개월 동안 600여 명의 신분증을 이용해 모두 1000여 대의 대포폰을 만들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만 하면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원금이 줄어 휴대전화 가격이 오르면 중고폰으로 파는 수법으로 모두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이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요금 청구지라든가 혹은 요금 통장을 다른 곳으로 해놨습니다. 신분증은 다른 대리점 직원들에게 많게는 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조직적으로 모았습니다. 이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데다 많게는 개인당 4대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대리점주 문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신분증을 수집한 대리점 직원 29살 이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메르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식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국식품연구원이 선정한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10가지를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균 기자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부들의 관심은 온통 건강식단에 쏠려 있습니다. 좀 더 몸에 좋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합니다. 우리는 직접 된장을 담거든요. 막 몇 가마를 담으니까 그러므로 하지감자 넣고 풋고치, 청양고치 넣고 호박도 넣고 막 끓여서 먹으면 딴 반찬 필요가 없어요. 건강에 좋고 장수 비결이고. 한국식품연구원이 메르스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정한 첫 번째 식품은 콩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면역물질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콩을 발효시킨 된장이나 청국장은 이소플라본 함량이 크게 늘어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게 됩니다. 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무청,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퀘세틴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항산화제와 항알러지제로 승인한 성분입니다. 이 밖에 루테올린이 풍부한 타임과 파슬리, 샐러리도 면역력이 강해지는 식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식품들을 좀 많이 섭취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좀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또 새롭게 출현하는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좀 그런 방어 능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삼박자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문화체육 행사가 재개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한옥마을 야간 상설 공연과 버스킹 공연, 시립예술단의 정기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조광장과 생활체육 주말리그도 정상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학교 졸업작품 프로그램을 대신 만들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에 사는 23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박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1개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 200여 명에게 한 건당 많게는 45만 원을 받고 20여 개 프로그램을 팔아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가 32도, 완주 31.9도, 전주 29.5도 등 더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낮부터 비가 내린 뒤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에 머물러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수요일인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이번 주 내내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